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초고령화 사회 대비 일환으로 춘천시가 미국의 한 은퇴자 마을 출장을 계획했었는데요. 지난 4월 이 계획을 반려했던 춘천시 의회가 다음 달 같은 곳을 방문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컨퍼런스 했을 때 지난달 7박 9일 동안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 육동한 춘천시장. 이 가운데 은퇴자 마을인 미국 피닉스 선시티를 방문하겠다는 일정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방문하진 못했습니다. 출장에 앞선 지난 4월 춘천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사전 설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은퇴자 마을 견학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석 달 뒤 시의회는 미국 산업 발전을 둘러보는 자신들의 국외 출장 계획에 은퇴자 마을 라구나우즈 견학 일정을 포함시켰습니다. 출장자는 의원 5명과 의회 직원 2명. 의원 5명 중 2명은 춘천시 계획을 반려했던 예결위원 소속입니다. 춘천시장이 가려고 할 때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일정을 시의회가 간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게 은퇴자 마을 가신다고 하면서 그 은퇴자 그 예산 같은 경우에 지지가 아닌 좀 약간 반대하는 듯한. 은퇴자 마을을 제외한 일부 연수 일정은 외유성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시의회는 LA 할리우드 거리와 라스베이거스 영화 촬영소를 찾을 예정인데 모두 춘천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벤치마킹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출장 심사 과정에서는 대도시 사례를 중소도시인 춘천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외유성 논란과 관련해 출장 후 평가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눈에 보이는 정책으로 나오지 않냐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저희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런 부분을 조금씩 배워서 보고. 또 출장 결과가 춘천시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강원도 글로벌본부가 개청 2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설명했습니다. 여러 가지 대형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문을 연 강원도 글로벌본부가 개청 2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2년간의 최대 성과는 시군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시군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더욱 가까이 접근하게 된 거라고 밝혔습니다. 시군과 좀 소통을 좀 강화하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정책 이외에 시군이 갖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좀 알게 됐고, 또 그럼으로써 저희가 또 정책을 좀 새롭게 수립하는 그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의 진행 상황도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중순 수소 특화단지 추진단을 출범해 내년 하반기까지 강릉 과학산업단지로 이전한 뒤 동해시의 수소 특화단지가 구성되면 동해시로 조직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폐기물 규제가 풀린 석탄 경석을 산업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강원특별법 특례 반영 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상반기에만 7,139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국내 1위 관광지로 올라선 강원도는 내년까지 이어지는 강원 관광의 해를 맞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특히 다음 달 초 양양 서핑 페스티벌과 가을에 국제 서핑 대회를 개최하고 동해선 관광열차와 연계한 1박 2일 테마형 여행 상품도 선보입니다. 최근 양양에 대해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상의 유언비어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부산의 구청장 건도 그렇고 작년에서부터 이제 인구 해변 쪽으로 그런 게 잘 알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아주 깊이 있게 해가지고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난해 경북 어업인들과의 조업 분쟁을 해수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해소했고 올해 대구 금어기 조정으로 도내 어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이끌어냈다고 자평했습니다. 다만 동해안의 조업 금지 구역 설정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어업인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조업 금지 구역을 설정해 주겠다는 그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아마 목표는 연내가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 법이 개정되기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글로벌 본부는 제2청사 건립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2청사에 대한 행정 수요가 급증하기 전까진 당분간 현재의 강원도립대 건물을 사용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정부가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고 소상공인들에게는 50만 원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합상가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들은 이 크레딧을 사용할 수가 없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은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들의 고정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쓸 수 있도록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데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국고로 회수됩니다.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 등으로 지출이 많은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곳처럼 집합상가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우 부담 경감 크레딧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전기와 수도요금 등의 공과금은 모두 관리비에 포함돼 일괄 청구되는데 크레딧을 관리비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시장은 냉난방을 해요. 아침에 이제 요즘에 너무 더우니까 8시 8시 반부터 이렇게 에어컨을 틀고 이러기 때문에 작은 가게, 5평 가게 이런 가게들도 지금 한 달 관리비가 근 50만 원 돈이 돼요. 그래서 이럴 때 그렇게 관리비로라도 납부를 할 수 있으면. 또 전통시장 특성상 60대 이상 점주들이 많은데 이 경우 4대 보험으로 내는 비용이 한 달에 건강보험 1, 2만 원에 불과해 연말까지 사용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원주의 경우 자유시장 480여 개 상가를 포함해 남부시장, 북원상가 상인들까지 같은 처지입니다. 상인들은 관계부처에 민원을 넣고 국회의원까지 면담하며 방법을 찾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깊이 고민을 하지 않고 지급 방식 등을 처리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와 좀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게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일부 상인들은 크레딧을 쓸 수 없는 점포 대신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의 공과금을 크레딧으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불법적인 사용법까지 알아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처지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부담 경감 크레딧 사업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원주경찰서가 원주시 4급 모 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해당 국장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족이 소유한 밭의 경지 관리 작업을 수차례 지역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간 해당 국장은 읍장과 회계과에서 근무했는데 경찰은 뇌물의 대가로 수의계약을 통해 업자에게 일감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국장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강원도 의료기기 산업 수출 실적이 전국 2위를 기록했습니다. 강원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2024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입 실적 분석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의료기기 수출액은 2020년 5억 1,700만 달러에서 지난해 7억 4,720만 달러로 늘며 연평균 9.7%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생산액도 6,423억 원에서 1조 657억 원으로 증가하며 연평균 13.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태백시가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최한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태백시는 9세부터 18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과 취미, 자기개발 등을 지원하는 꿈탄탄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인구구조 변화 대응 분야 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올해 경진대회에는 회복력 도시, 인간다운 도시를 주제로 전국에서 7개 분야에 401건의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강원도청 소속 김우민 선수가 어제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남자 자유형 400m에서 값진 동메달을 획득한 가운데 김진태 지사가 축하를 전했습니다. 김 지사는 그동안의 노력이 값진 결실로 이어져 마음이 벅차다며 앞으로도 도민들과 함께 응원하겠다는 축전을 보냈습니다. 김우민 선수는 도민들의 격려 덕분에 가능한 결과라며 강원도의 이름이 더 자랑스러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강원도가 지난해 폐기물 규제가 해소되는 석탄 경석 산업화에 박차를 가합니다. 강원특별법에 관련 특례를 반영하고 특례 신설 이후 석탄 경석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산업적 활용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4월 폐광 지역 내 석탄 경석 실태 조사와 기본 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석탄 경석 관련 산업 연구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비 확보를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8월 중에는 폐광 지역 경제 활성화 심포지엄을 열어 관련 전문가들이 석탄 경석의 기술적 활용성 등에 대해 심층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국장제를 도입한 횡성군이 국장들을 중심으로 군정소통관 제도를 운영합니다. 행정복지국장과 경제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3명을 지역 9개 읍면에 순환 배치해 현안을 듣고 다른 국장들과 업무 협의를 통해 빠른 민원 조치를 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달부터 국장들은 담당 읍면 이장회의나 기관단체회의에 참석하고 지역 현안을 직접 담당하는 게 이번 제도의 핵심입니다. 동해시가 지난해 스포츠대회와 전지훈련팀 유치로 8만 4천여 명을 유치해 291억 원의 경제 효과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하키와 유도 등 6개 종목에 4만 8천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해시는 올해 하반기에 비치발리볼과 프로볼링 등 전국 단위 대회 18개를 새로 개최해 스포츠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입니다. 동해시는 스포츠 관련 체류 인원에게 환영 오찬 제공 등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춘천시가 2025년 제3차 희망 일자리 사업 참여자 150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환경정비와 행정보조, 시책 홍보 지원 등 총 91개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춘천 시민으로 중위소득 70%, 가구 재산이 4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 달 8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참여자로 선정되면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강원도민 10명 중 9명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해 알고 있지만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라는 비전에 대해선 잘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 시행 1주년을 맞아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같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